봄은 직장인에게 비수기다. 봄은 가장 일어나기 힘든 계절이라 한다. 물론 겨울에도 일어나기 쉽지 않지만은 겨울에는 이불 안의 온도차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일어나기 힘든 계절이 단연 봄이다. 가장 큰 원인은 따뜻해진 날로 인해서 부교감신경의 작용이 활발해서 눈이 떨어져도 교감신경의 전환이 어렵기 때문이다. 봄이 시작되는 3월에는 입학, 이직, 이사 등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겪는다. 본인은 눈치채지 못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변화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몸과 마음에 과부하가 걸린다. 그렇다면 봄철에 어떻게 해야 업무 시간에 밀려오는 졸음을 물리치고 밤에 숙면할 수 있을까? 정당한 아침부터 너무 무리해서 달리지 말고 조금 더 자고 여유있게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이다. 봄에 졸음이 밀려오는 것은 자신이 나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려는 인간의 준비된 본능이므로 이를 거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봄에는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 봄. 우서 연초에 밀려드는 꽃가루, 부교감신경, 새로운 일, 코막힘을 유발하는 꽃가루 알레르기 등 알레르기는 숙면의 가장 큰 적이다. 봄이 되면 TV에서 일기예보를 할 때 꽃가루 정보를 함께 알려준다. 그것이 꽃가루 알레르기에서 알레르기성 비염까지 포함하면 무려 일본의 40%가 비염이 있다고 한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콧물이 계속 흐르거나 코가 막혀서 입으로 호흡을 하는 사람도 많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깊은 잠을 자기가 힘들고,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코를 세척하는 것, 생리식염수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장내 환경 개선이다. 꽃가루 알레르기 또가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제 유산균 등등을 먹자는 거죠. 숙면을 방해하는 꽃가루 알레르기 대처법은 코막힘을 해결하려면 코 세척이 가장 좋다. 소량의 세척으로 씻어낸다. 1년 중에 가장 지치기 쉬운 달은 6월이다.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6월은 몸과 마음에 가장 부담이 가는 달이다. 6월은 장마로 인해서 대기의 기업이 낮아지는 시기이고 그래서 관절염 등이 심해지기도 한다. 장마가 시작되는 6월은 일조 시간도 짧다. 일조 시간이 짧으면 심리적 우울감을 느끼게 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은 그 후에 찾아오는 여름 더위도 먹지 않고 버텨낼 수 있지만은 장마철의 컨디션이 떨어지면은 9월이 될 때까지 몸이 무거운 상태가 계속된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해야 할 일이 습도기를 사는 것이다. 습도가 60%를 넘으면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1시간 전에 확인해서 습도가 60%를 넘으면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켜둔다. 습도기는 겨울의 건조한 시기에 숙면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죠. 여름에는 최적의 수면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빨리 일어나자. 여름에는 절대 에어컨을 켜는 편이 숙면에 더 도움이 될까? 이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 연구가 여러 개 있는데 답은 yes이다. yes. 우선 에어컨은 아침이 되면 전원을 끄거나 온도를 높인다. 여름에 에어컨을 켰을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아침에 체온이 오르기 힘들다는 것이다. 체온이 오르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취침 시간을 바꾸지 말고 기상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선풍기. 습도가 높은 날에는 어렵겠지만 습도가 높지 않다면 선풍기만 있어도 숙면할 수 있다. 단 얼굴에 바람이 닿으면 깊은 수면 방해할 수 있으니까 얼굴에 바람이 닿지 않도록 선풍기와 에어컨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도 좋다. 그래서 여름철에 맞는 숙면 기술을 익혀야 한다. 고온 다습하면 수면의 실내 습도가 적당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겨울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이유는 추위뿐만 아니라 태양빛도 관련이 있다. 겨울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이불을 박차고 나오는데 큰 이유는 태양이 늦게 뜨고 빛도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태양빛 또한 약하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며 눈을 뜨기가 힘든 환경이 되어진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빛 알림 시계에 타이머를 두고 할 수 있다. 겨울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계절의 변화는 몸과 마음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유연하게 대처하자. 사실 몸과 마음이
부담을 느끼거나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변화이다. 변화. 주의해야 할 것은 급격하게 기온이 변하는 환절기에 미리 계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불 등등 유연하게 대처해보자. 긴 연휴에는 마음껏 놀고 마지막 이틀 동안의 평소의 생활로 돌아간다. 연휴도 마음껏 즐기면서 연휴가 끝나고 곧바로 최상의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숙면기술. 연휴가 끝나기 이틀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평소 출근하는 날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햇빛을 쬐한다. 마지막 날에도 평소 출근할 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저녁 식사는 매우 가볍게 한다. 이렇게 한다. 숙면 패턴이 무너지기 쉬운 성수기에는 바쁜 일이 끝날 때쯤에 재충전의 날을 정한다. 하늘이 넘어가면 습관이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다. 바쁜 시즌에는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고 수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수면 시간이 줄어서 그다지 영향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약간 줄어드는 것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평일에 가능한 한 짧지만은 질 높은 수면으로 이겨내고, 자, 바쁜 시기에 숙면을 한다면 인생이 바뀐다. 바쁜 시기에 재충전의 날을 정한다. 일 때문에 잠드는 시간이 늦어졌을 때 하루만에 되돌리는 방법은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은, 에이지, 나이에 따라서 바뀌는 숙면기술. 사회 초년생이라면 빨리 학생의 수면 패턴에서 사회인의 수면 패턴으로 바꾸자. 최근에는 사내에서 수면이나 스트레스 수치를 조사하면 무려 20대, 게다가 신입사원이 가정 수면 상태가 나쁜 경우가 많아 신입사원부터 관리를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다. 최근 몇 년 사이에 10에서 30% 급증했다. 원인이 좋든 나쁘든 신입사원 때부터 유연 근무를 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수면 부족으로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상태로 황금 연휴에 들어가면 연휴 동안에 또 학생 때의 수면 패턴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직장 복귀 후에 수면 개선이 한층 더 어려워진다. 수면 패턴이 어려워진다. 20대는 저녁형이 많고 적정 수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낮잠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낮잠. 20대는 사실보다 평균적으로 2시간 정도 더 길게 자야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20대의 수면 패턴은 기본적으로 저녁형이기 때문에 20대가 아침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40대와 비교하면 몇 배는 더 힘든 일이다. 저녁형이기 때문에 카페인은 젊은 사람에게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데다가 지속 기간도 짧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커진다. 20대는 적극적으로 하루에 여러 번 짧은 잠을 자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다. 20대는 대부분 20분이 넘어가면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정말 5분에서 10분 정도 짧은 눈을 붙여야 한다. 낮잠을 잘 때는 꼭 알람을 설정하도록 하자 했네요.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 아침형이 되어진다. 나이가 먹으면 서서히 20대는 저녁형이 되지만 저녁형이 되는 것율이 40대까지는 쭉 높아졌다가 20대 쫙 높아졌다가 서서히 떨어져서 50대 60대는 좀 아침형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결혼하면은 서로 최적의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맞춘다. 많은 사람이 수면 시 남성과 여성의 적당한 실내 온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잘 때 가장 쾌적하다고 느끼는 실내 온도에 대해 남녀 평균 3도씩 차이가 난다고 한다. 보통 남성이 여성보다도 낮은 온도를 선호한다. 선풍기를 활용할 수 있고 선풍기 DC를 남녀 사이에 쾌적하다고 느끼는 실내 온도의 차이를 극복한다. 3도씩 이라면은 결혼해서도 이불은 따로 쓰는 게 좋습니다. 수면 패턴이나 최적의 수면 시간은 함께 오래 살아도 닮지 않는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침대를 분리하면 된다. 싱글 침대를 하나씩 사용하면 된다. 같은 침대에서 자는 부부 중에서 남성이 70% 이상은 불만이 없다고 답했지만 여성은 반대로 70% 이상이 불만을 느낀다고 답했다. 숙면을 위해서는 결혼해도 이불을 따로 한다. 더블 사이즈 트윈 숙면을 결혼해도 이불은 따로 하는 것이 숙면을 취할 수가 있다. 트윈보다는 더블 사이즈 침대로 아이가 생겨도 아이를 부부 사이에 재우는 것은 피하도록 하자. 신생아,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점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자면 남성의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쉽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남성 호르몬의 분비도
줄어든다. 간단한 방법은 아이를 사이에 두지 말고 아이 엄마 아빠 손으로 자는 것이다. 이렇게 바꾸기만 해도 아빠의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 이거를 각자 하나씩 사용하는 것도 깊은 수면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잠옷은 연령별 수질에 맞춰서 바꿔 입도록 해보자. 연령별에 따라서 연령에 맞춰서 잠옷을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 코골이는 확실히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 코고는 소리와 수면의 질은 깊은 연관이 있다. 비강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코고는 소리가 커졌는지 자신의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한다. 기록하는 게 있네요. 폰에 신체 호르몬 변화가 큰 시기에는 수면의 질 저하에 대비하자. 더불어 50대에 접어들면 수면 호르몬의 멜라토닌 농도가 20대에 비해서 50%로 줄어든다는 거죠. 운동 부족 이런 것도 급격한 신체 변화가 있는 시기에 수면 대책은 신생아 때와 나이 되면 고령자가 되면 멜라토닌 수치가 쭉 떨어지니까요. 50대가 지나면 밤중 화장실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밤중 2회 이상 화장실에 가는 야간 빈력인 사람은 1회 이상인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약 2배가 높다고 하는 일본 내 조사도 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자주 일어나면 얕은 잠을 자기 때문에 수면을 통한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침에 깨어난 상태로 일어날 수가 없다. 야간 빈력 문제로 사람은 우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인간은 노화로 인해서 체온이 떨어지는데 체온이 떨어지면은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어진다. 다음으로 자기 전에 수분 섭취를 피해야 한다. 평소에 물을 자주 마시는 건 좋지만 자기 4시간 전에는 음식을 끝내고 또 물도 2시간 전까지만 마시는 게 좋다. 젊은 사람도 주의해야지만 50대가 되면 특히 신경 써야 한다. 50대는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염분을 줄여야 한다. 짜게 먹으면 아무래도 물을 찾게 되고 그래서 50대에 신경 써야 하는 야간 빈뇨는 그렇군요. 밤중에 이상 가는 남성의 비율이 70대는 이렇게 빈뇨가 많아지고 50대는 한번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네요. 50대부터는 조금씩 수면 시간이 짧아지므로 밤에 깨어있는 힘을 키울 필요가 있다. 깨어있는 힘을 필요한 수면을 수면 과잉과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있는 상태로 버티는 힘을 키워 이불 속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야 한다. 50대 수면 철칙은 기점으로 해서 이불 속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요. 여러 명이 함께 잘 때는 이산화탄소 농도에 주의하자 그렇네요. 자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요. 인생의 다양한 수면 고민에 답을 제시하는 숙면 지도를 손에 넣도록 하자. 내가 찾는 그런 나만의 숙면의 방법을 개운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자 해서 그래서 숙면하게 되었다면은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고 했네요. 사람의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주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좋겠네.